컴퓨터 비전 기말고사 컴퓨터 비전 응용 문제 해결하기 2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과제는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컴퓨터 비전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데 음, 단순히 사진을 보고 분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장면을 완벽히 이해하는 그런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율주행 같은 그런 것에 굉장히 무궁히 쓰일 수 있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주변을 모두 이해해야 하니까 단순히 차가 운행할 때 옆에 있는 차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도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 특히 안전 분야에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 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먼저 음, 이 세멘틱이 이미지고 세그멘테이션이 분할이니까 이미지 내에 있는 객체들을 의미 있는 단위로 분할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있는 것처럼 이런 사진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자전거 이렇게 그리고 백그라운드까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 있는 단위로 분할을 해서 다 인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쓰여 있지만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덴스 프레딕션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픽셀의 레이블을 예측하기 때문에 덴스 프레딕션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목적을 강조한다면 크게 컴퓨터 비전에서는 이런 파트가 있는데 분류 그리고 어,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탐지하는 그런 발견 단계와 그리고 이제 세그멘테이션 분할 단계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과제는 FCN에 해당하는 이 세그멘테이션 분할에 해당합니다. 간단하게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공부를 해본다면 음, 왼쪽에 이제 분류, 그리고 이제 분류와 그 위치를 통해서 탐색해서 이렇게 계속 확인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객체를 탐지해서 여기 고양이, 강아지, 오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탐지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 해서 이제 개별적인 사례들까지도 이렇게 하나하나 위치까지 정확히 파악해내는 것을 분할이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나눠서 음, 우리가 공부할 세그멘테이션과 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있는데, 이 두 분야가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둘을 분류하고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과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차이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 그림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의 모든 픽셀에 있는 것들을 분류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땅, 그리고 양, 그리고 클래스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하지만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 양을 하더라도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례와 경우를 분류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과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이 그림은 어, 여기에 보면 이제 뒤에까지도 전부 다 인식되게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모든 픽셀을 다 모든 픽셀이 다 의미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모든 픽셀을 다 분류하지 않는다. 대상과 객체별로 대상을 분류하고 그리고 객체별로 분류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생명이나 안전 이런 전체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좋은 분할 방법이 되고, 반대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시간 물질을 찾거나 속도가 중요한 경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인식하는 방식, 그리고 이렇게 박스를 이용해서 어, 그 객체의 정확한 위치까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이제 이번 과제인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 사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여기에 보면 이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음, 여기 뭐 빨간색은 펄슨이고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플랜트 작물은 3번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각 클래스에 대한 어떤 이런 출력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맵을 만듭니다. 이 전체 맵이 아까 처음에 봤던 이 맵에 해당이 됩니다. 각각의 모든 픽셀에 해당하는 이미지 값들을 분류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픽셀 값으로 픽셀 값을 전부 다 각각 분류하게 됩니다. 모든 픽셀 값을 분류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과정이 세미틱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이미지 값이 많기 때문에 이미지 값을 점점 줄여가는 차원을 줄여서 점점 적은 메모리를 만드는 다운 샘플링이 있고 다운 샘플링한 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원래 이미지로 차원을 늘려가는 업 샘플링이 있습니다. 다운 샘플링은 인코더 작업으로 또 불리기도 하고 업 샘플링은 디코더 작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설명하고 있지만 다운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차원을 줄여서 적은 메모리로 이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컨버루션을 사용하거나 풀링을 사용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중요한 특징들 같은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데 그래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처음에 입력값을 받아들일 때에는 find 방법을 사용해서 아주 세세하게 그런 경계선까지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특징하지만 뒤에 가면 점점 이것들이 약해지 점점 그 원래 물체의 특징이 사라지기 때문에 뒤에는 콜스하게 굉장히 이렇게 굵게 인코딩을 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설명했던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온 것처럼 인코더를 통해서 인식받는 이미지 정보를 압축된 벡터로 표현해 가기 때문에 점점 이제 줄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디코더를 통해서 그 결과만의 크기를 만들어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전과 비교해서 이 이후에 이렇게 세미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이 FCN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전 방식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들이 이제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좀 이 모델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들어가 본다면 이 모델은 전통적인 그런 패턴 인식 방식과는 달리 전통적인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다르냐 하면 전통적인 패턴 인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동차를 분류한다고 한다면 그 자동차를 잘 분류하는 필터를 미리 세팅을 해서 그리고 이제 분류 학습에서만 학습을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나 아니면 순차적 방식이라 해서 캐스케이드 방식이라 해서 관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 분리적으로 사용해서 DNS 세그멘테이션 이런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식과 달리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FCN 이 방식은 엔드 투 엔드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미지를 넣고 이미지 출력까지 모두 이 모델이 학습을 하는 과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모델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전통적인 패턴 인식 방식과 캐스케이드 순차적인 그런 인식 방식과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픽셀 투 픽셀 방식이라고 해서 모든 픽셀을 이제 분류하는 방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댄스 프리딕션 이런 모든 픽셀을 다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이 모델의 개괄적인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미지를 넣어도 학습부터 출력까지 모두를 다 해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필터가 컨볼루션 네트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이미지를 넣어도 학습부터 출력까지 다 해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문에도 나와 있는 그리고 이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를
반으로 줄여서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반을 줄여서 4분의 1이 되고, 또 반을 줄여서 8분의 1이 되고, 16분의 1이 되고, 32분의 1이 되고, 계속 이제 반씩 줄여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줄여나가게 되면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 그 32분의 1만큼의 이미지를 이제 7 곱하기 1 방식으로 합산곱해서 여기 FCN 32S가 나오게 되는데, 이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여기에서 어, 업샘플링을 해서 2배를 곱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풀링에서 나왔던 이 프리딕션 값을 이 두 개를 합하여서 FCN 16S 여기 나오는 것처럼 16배 이제 업샘플링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출력물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이 값을 더하고 여기 세 번째 거에 프리딕션 값을 해서 FCN 8S의 프리딕션 값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고님이 설명한 거에서도 우리가 이 과정들을 잘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마지막 단계에서 거쳐 나온 것을 이제 그대로 원 바이 원 컨버전에서 나와 있는 이 결과보다는 각각의 풀링에서 나와 있는 예측값과 또 합산을 해서 16배 한, 그리고 나중에 8S 한 이 파트가 점점 더 자연스럽게 당연히 예측값들도 결합해서 계산해서 나온 값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기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더 성능을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트러스와 비교를 해봐도 32, 16, 8에 볼 때보다 이 8에 올 때 훨씬 더 경계를 잘 구분 짓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래도 최대한 가깝게 이미지 객체들을 이렇게 분류해내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논문에서도 나오지만 그러면 4배까지 하지 않느냐, 4S까지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한 값이 점점 이 평가 매트릭의 값이 앞으로 갈수록 8로 갈수록 물론 더 성능이 좋아지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진 않기 때문에 4S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또 이렇게도 도식화한 것을 찾아보았는데요. 아까 나와있던 8배 업샘플링을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나와 그 원바이 원에 나왔던 것을 2배로 곱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풀 4에서 풀 5에서 나왔던 값을 더하고 다시 또 그걸 2배 하고 풀 4에서 나왔던 값과 더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업샘플링을 해가지고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분류해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뒤에 이 그림도 앞에 설명했던 과정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앞에서도 그리고 설명했다시피 다양한 사이즈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터가 이 컨버전 필터가 컨버전을 필터가 학습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즈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 정보 활용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비트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풀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풀링으로 인해서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피처의 특징이 너무 콜스하게, 너무 굵고 불분명하게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그 과정을 앞에 나왔던 과정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걸 통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건 FCN 16, 그리고 FCN 8인데 둘을 이제 비교해 봐도 여기서는 이제 프리딕 값이 하나가 나와서 결합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2번의 프리딕 값이 나와서 연산에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더 FCN 8이 성능이 더 우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FCN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 매트릭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뭐 전체 픽셀 중에서 정답을 맞춘 비율도 있고 어, 정확도를 확인하는 비율도 있고 또 정확도의 평균을 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할 IOU도 있고 MIOU도 있고 그리고 이제 FWIU에 해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평가 매트릭들이 를 가지고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IOU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다 한다면, 여기 이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런 개를 인식하는 그 과정을 지난다고 했을 때,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예측값은 여러 가지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경계선에서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트루 포지티브는 말 그대로 예측된 픽셀들이 객체에 속하면서 그리고 해당 객체를 올바르게 분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false positive 같은 경우에는 예측된 픽셀들이 객체에 속하지만 해당 객체에 대해서 아까 그라운드 트루스에 속하긴 하지만 해당 객체에 대해 올바르게 분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뭐 이제 레드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못 올바르게 해당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false negative는 있는데 false negative 같은 경우에는 실제는 여기처럼 이제 객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음, 예측된 픽셀들이 이제 실제가 아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인식을 못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뻔하게 해본다면 네, 뭐 여기 부분에 뭐 이런 식으로 초록색 부분은 인식 원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false negative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공식에 보면 이런 식의 이제 공식을 활용해서 IOU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IOU를 벤 다이어그램화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에 대한 설명과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또 다른 영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코드를 구현하고 이벨레이션 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